네, 강성과 강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강성이라는 말이 있고 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것을 혼동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강성은 형태의 속성이고 강도는 재료적인 속성이다. 이런 얘기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가 튼튼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강하다, 단단하다, 굳다, 혹은 뭐 힘이 세다, 튼튼하다, 견고하다,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혼동해서 쓰는데 특히 언론 같은 데서는 이걸 마구 혼돈해서 쓰죠.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아무 데나 갖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전부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서로 다른 개념의 말들인데 이걸 혼동해서 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 강성과 강도, 이번 시간에 얘기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와 경도라는 것도 개념이 다릅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 경도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 하나는 표면이 아주 긁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그 파괴점이 높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헷갈려서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안전이냐 안정이냐 이 말도 매우 혼동되기 쉬운 개념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혼동되는 게 파괴 붕괴죠. 어떤 건물이 붕괴 가능성이 있다. 어떤 건물이 붕괴했다. 혹은 파괴됐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해서 써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중 혹은 힘도 마찬가지죠. 힘을 받는다, 힘이 생긴다. 이게 다른 개념인데 이 두 가지도 서로 다른 개념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런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강도와 강성이 뭐가 다르나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강성은 여기 쓰여져 있듯이 한자로 구들강자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티프라고 하고 스티프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강도라고 할 때는 이거는 영어로 strength입니다. strength고 여기에서는 실강자를 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같은 재료인데 단면의 성능이 어떠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다른 강도의 경우에는 재료가 도대체 얼만큼 강하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죠. 똑같은 판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로로 세워서 힘을 가하면 쉽게 쳐지겠죠. 반면에 이거를 세워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위에 것보다 굉장히 많은 힘을 견딜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재료인데도 이 단면의 크기에 의해서 서로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이 강성의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종이를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종이가 평면일 때는 힘을 못 받지만 얘가 이렇게 주름을 갖거나 이렇게 곡면을 가질 때는 이 춤에 생겨 가지고 여기서 강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재료인 종이도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강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강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도 하나가 나무이다, 돌이다,
철이다. 이럴 때 받는 힘이 서로 다르겠죠. 이렇게 재료의 성능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강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건축 부재라는 거의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뭐 H형 강이다, 콘크리트보다, 트러스다 이렇게 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재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부재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의 뎁스죠. 이 뎁스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뎁스가 중요한 것이고 이 힘을 받는 부분들은 다 이 끄트머리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H형 강도 요 끝에 살이 자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살이 다 있고 이 가운데는 그 간격을 유지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철근들은 다 위하고 아래쪽에 모여 있죠. 가운데는 사실 연결 철근들만 돼 있는 겁니다. 트러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위에 가는 파이프와 아래에 가는 파이프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 간격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중요한 것은 이 뎁스고 이것이 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받을 수 있는 힘이 작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끝에 있는 힘들과 요거의 곱한 힘,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인장력, 여기에 압축력, 인장력이 간다고 본다면 이 전체가 받을 수 있는 힘은 C하고 T가 같고 요거에다가 D를 곱한 값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D를 넓히고 C와 T가 같다면 전체적으로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이런 부재들도 결국은 이 D를 확보하는 것을 핵심적인 임무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성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얼마큼 생기느냐라는 그 정도로 강성이라는 디멘전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형부재, 용수철 같은 걸 들 수 있죠. 용수철은 힘을 받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변형되는 길이가 늘어나죠. 그걸 이용해서 저울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는 식으로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그 재료가 어느 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형이 일어나면 강성이 약하다, 강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큰 힘을 받았는데도 조금밖에 변형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강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종류, 이게 압축력이냐 인장력이냐 혹은 전단력이냐 혹은 여기에 모멘트, 휜 모멘트가 가해지냐 비틀림 모멘트가 가해지냐 이것들에 대해서 다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표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공식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좀 주목을 하신다면 어떤 직선으로 가해지는 힘들, 압축력, 인장력에 대해서는
A라고 하는 것이 강성이 되겠다. 결국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변형되는 양이 적겠죠. 강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강성이 크다라는 것은 변형이 적게 일어난다 같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면 단면적이 클수록 강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면적이 클수록 강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휜 모멘트나 비틀린 모멘트 같은 모멘트 같은 데서는 이게 조금 복잡해요. 단면적만 갖고서는 요 강성을 표현할 수가 없고 I 값이라든가 J 값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면 2차 모멘트, 뭐 관성 모멘트 이런 공식을 써야만 그 강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강성이라는 것은 같은 힘에 대해서 변형하는 정도인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모멘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면 2차 모멘트라는 거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아시죠? 자, 반면에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에 따라서 이 재료는 강도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재료가 단위 면적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힘, 최대 하중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 센티미터당 킬로그램 혹은 톤, 파스칼,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이거나 PSI거나 뭐 이런 식의 소위 압력의 단위가 강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일 강도가 높은 것은 뭐 세라믹 같은 거죠. 도자기나 뭐 유리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메탈 같은 것들이 그 다음을 이루고 나무 같은 것들은 낮고 그다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재료의 고유한 속성으로 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힘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로 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재료에 따라서는 이 재료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누르는 거를 압축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압축력을 받는 강도와 이 인장력으로 받는 강도가 똑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철입니다. 철은 500 메가파스칼 정도를 받는데 텐션으로도 500 메가파스칼을 받고 압축력으로도 메가파스칼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 표에 세 번째 콘크리트 같은 걸 보시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압축에 대해서는 20을 받는데 인장에 대해서는 2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도를 받고 있는데 이 잡아 끊으면 바로 깨진다. 이런 속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재료마다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압축 강도하고 인장 강도가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철도 강철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지만 캐스트 아이언이라 그래서 주철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가 약하고 압축 강도는 상당히 높고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강한 정도고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경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하드니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굳게 정도, 마모나 긁힘의 저항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컨대 뭐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아요. 다이아몬드는 애지간해선 스스로 상체기도 안 나고 다른 재료하고 이렇게 비벼대면 다른 재료들은 다 잘리거나 강한 마모가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경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오른쪽 표는 경도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만든 표입니다. 반면에 왼쪽 표는 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경사도가 급할수록 높은 강도를 표시하는 것이고, 제일 강하게 유리, 그 다음에 스틸, 알루미늄, 뭐 고무 이런 식으로 강도가 다르다. 결국 강도는 주어지는 것이고 재료이기 때문에 강성, 형태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는 겁니다. 조물주가 창조를 하든 건축가가 창조를 하든 형태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누이 설명하고 있지만 좋은 재료, 말하자면 높은 강도를 집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재료로라도 좋은 형태, 좋은 단면, 좋은 강성을 가진 것을 만들면 훌륭한 구조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